안녕하십니까, 놀부입니다. 자, 원래 24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강한 금융 규제죠. 이게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는데 두 달이나 연기됐습니다. 9월. 게다가 25년 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3단계 가장 강하죠. 100% 적용. 요게 7월까지 무려 6개월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 DSR이 2개월 연기됨으로써 시장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8월까지 강한 상승과 거래량이 이어질까?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DSR을 알기 위해선 DSR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이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금융규제인데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 원금과 이자 총합이죠. 이것을 연소득으로 나눠서 이 40% 내에서만 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릴 수 있을 만큼만 빌려라. 능력 내에서만 빌려라. 이 뜻이죠. 자,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스트레스 DSR이 나왔다는 거죠.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과 동일한데 금리가 2022년 폭증했죠. 금리가 오르니까는 부실하신 분들은 쓰러지고 집을 헐값에 내놓으신 분도 있고 또 못 갚아서 경매 나가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미래의 리스크까지 감당해라. 능력 내에서 빌리는데 미래도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빌려라. 조금만 빌려라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DSR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차후에도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을 감안해서 이 총부채 원리금을 계산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은 5년 내 최고 금리 빼기 현재 금리. 그래서 하한선 1.5. 그러니까 무조건 1.5는 더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이 3%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총부채 원리금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 계산할 때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요율까지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출의 한도를 더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좀 어려웠으면 표로 보시면 더 편하겠죠? 스트레스 DSR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DSR을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DSR, 문재인 정권에 나왔던 금융규제죠. 빌릴 수 있는 돈을 줄인 거예요. 어떻게 줄였냐면은 총 부채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이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서 1금융권 40, 그 외 50%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빌릴 수 있는 돈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LTV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결국에는 이 DSR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만큼만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연소득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 많았던 게 이거 부자들만 집 사라는 거냐 이 얘기가 한창 돌았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스트레스 DSR 얘기가 나옵니다. 자, DSR은 그대로인데 스트레스 DSR 금리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 원래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에 플러스해서 스트레스 DSR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또 더하는 거예요. 이 상환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스트레스 DSR 금리는 뭐냐? 이번 22년에 금리가 폭등하니까 뭐 경매 넘어가신 분도 있고 금매로 똥값에 파신 분도 많고 가계부채 휘청휘청거리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전한 내에서 능력 내에서 빌려라. 감당 가능한 수준 내에서 빌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또 오를 수 있으니 금리 상승분을 감안해서 이 5년 내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금리를 스트레스 DSR 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하한이 있어요. 하한. 상한만 있으면 모르는데 하한이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스트레스 금리 1.5 이상은 붙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상한이 3%. 이 내겠죠. 1.5에서 3 내는 스트레스 DSR 금리를 붙여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전보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소리죠. 결국에 스트레스 DSR 금리라는 것은 대출 한도를 줄여버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DSR은 단계별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현재는 1단계죠. 1단계. 아까 뭐랬어요? 하한 1.5, 상한 3 이랬잖아요. 이게 DSR에 결합이 된다. 이 이유를 적용한 이자, 이게 또 포함이 되니까 덜 빌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기존에 원래는 이때 1단계였는데 요거를 늘린 거죠. 8월까지로. 원래는 이제 6월달까지 하고 7월부터는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변경돼서 1단계가 8월까지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 대상은 주담대. 그래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25%니까 부담되지 않죠. 이 정도 수준은. 근데 2단계부터는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제 9월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까지 이 문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까지 이제 점점 확대 적용하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50% 적용. 그리고 원래는 25년에부터 100%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내년 7월까지로 밀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모든 대출의 3단계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연봉 5천만 원 차주 30년으로 돌렸을 때 기존에는 3억 4,900만 원 이 정도 빌릴 수 있던 분이 1단계 적용되면 3억 3,300만 원 그러니까 1,600만 원 정도 1,6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거죠.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자, 그리고 2단계 적용. 이제 이게 9월로 미뤄졌죠. 9월 2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이제 3천만 원. 이제 2배 정도가 더 못 빌리게 되는 거예요. 1,600에서 3천만 원으로 2배가 증가하죠. 못 빌리는 돈이. 자, 그리고 3단계 100% 적용이죠. 이게 25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5,600만 원. 5,600만 원. 1단계랑 비교했을 때는 무려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못 빌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DSR,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적용된다고 해서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긴 어렵죠. 오히려 이건 더러운 면이 많아요. 소득이 낮으신 분들 내 집 마련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상급지 지금 튀어오르고 뭐 반포, 강남, 압구정 뛰어오르는 거 스트레스 DSR 이게 그 집값을 막는데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이 하급지 반등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 스트레스 DSR에 강한 데미지를 받는 분들은 사실 이 하급지, 외곽지 매수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내 집 마련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 대출인데 너무 과도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 2단계가 2달, 그리고 3단계가 6달이나 연기되면서 논란입니다. 이거 지금 집값 반등 5월달, 6월달 강하게 나왔는데 집값 계속 오르라고 연기를 해준 거냐? 대출 더 받으라고 집값 띄우라고 연기를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DSR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약합니다. 자, 근데 이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죠. 자, 이번 들어서 보시죠. 올해 들어가지고 2월달, 뭐 4월달까지 보시죠. 5대은행 가계대출 잔액 크게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죠.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 5월, 6월 지나니까 이 거래량 5천 건, 6천 건 나와버리는 이 5월, 6월 이때 동안 무려 16조나 증가했어요. 자, 이때 692조에서 708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16조가 단박에 그냥 올라버렸어요. 자, 그래서 24년 상반기 가계대출이 16조나 폭증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5월, 6월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상반기 22조가 증가했어요. 16조 증가했다고 했는데 22조 증가. 신용대출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4조 감소했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서 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현재 5대 은행의 이 대출 금액 증가율이 이제 목표인 2%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목표를 넘어서게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아니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왜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폭증했는데 이거 안 막아? 이런 여론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금융 규제를 했다 풀었다 아주 난리 부르스입니다. 자, 얼마 전 23년의 반등을 이끌어냈던 주역 중 하나죠. 유동성 공급했던 특례보금자리론. 예. 요게 또 인기가 많으니까 어땠어요? 집값 반등 나오고 유동성 제공하고 가계대출 다시 급증하니까 9월 달에 중단했단 말이에요. 이거 중단하니까 어때요? 10월부터 또 조정 장세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또 올해 뭔 일이 있었냐? 24년 신생아 특례론. 사실 이건 그렇게 강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그 행보가 웃긴 거죠. 지금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에게 지시한 게 있어요. 지금 고정금리 비율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부채 중에서 다 변동금리로 빌려져 있는 금액만 많고 대출만 많고 고정금리 비율이 약하다. 그래서 요거를 늘리는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정금리 지금 노마진으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고정금리 하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훨씬 지금 금리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택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최근에 이제 2% 들어간다. 뭐 이 기사 나왔던 게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예. 마진이 없는 은행권 마진이 없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시장은 어때요? 금리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교롭게 이 스트레스 DSR 적용이랑 겹치게 된 거죠. 예, 원래 진짜 원인은 그거예요. 예,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이 고정금리 때문에 2%의 금리, 뭐 밑단금리 실제로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건물 매입하시는 분도 3%대로 빌릴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앞으로 이거가 제가 봤을 때 금방 막힐 것 같아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미 금융 당국에도 이거 빠르게 또 모여가지고 지시하고 금리 올리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해서 숙제를 줬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바로 튀어가지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바로 식는 거죠. 이거 미리 이 낮은 고정금리를 빌리신 분들은 진짜 기회를 잘 살린 거예요. 낮은 금액으로 집도 또 낮은 금액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완전 성공적인 거죠. 어쨌든 7월 스트레스 DSR 적용 전에 5월, 6월 집값이 급등한 건 맞고 예정된 2단계 적용이 2개월 연기가 되면서 논란입니다. 근데 답변이 뭐냐면 이 부동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이 연착륙을 위한 조치다라는 거예요. 자, 이 PF 얘기 언제까지 나올까? 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착륙 얘기만 나오고 실제로 이거를 집도해가지고 폭탄들 다 제거하고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미미하고 그냥 쭉 끌고 그냥 버티는 느낌? 예, 버티는 느낌입니다. 이거 너무 오래 버티잖아요. 그러면 금융권까지 터져요. 예, 금고나 이런 저축은행 같은 거 터집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경제 전반에 이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자, 근데 이런 얘기도 하죠. 2020년 이때가 진짜 대출 제일 많이 받았을 때거든요. 21년 고점을 만들어낸 금액인데 이때 상반기가 36조나 빌렸어요. 36조나 증가했어. 그러니까 지금 16조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반도 안 되지 않냐. 아직 괜찮다. 관리 수준 내다. 36조 2020년 문재인 정권 때 36조도 빌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GDP 성장률 내에서 이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4.5%를 지금 계산하면 GDP 성장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4.5% 내에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2% 이미 넘었다고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유 있다. 문제는 PF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스트레스 DSR은 2단계 2달, 3단계는 6개월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3단계까지 가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움직임을, 발걸음을 조금 빨리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 안 해도 지금 벌써 집들 보시고 계실 겁니다. 네. 자, 스트레스 DSR 연기에 그러면은 효과, 시장에 나타나는 영향은 뭘까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네, 부동산 가격 부양. 빌릴 수 있는 돈이 감소하는 거를
연기했기 때문에 집 사야 되는 분들은 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단계는 25%이기 때문에 영향 자체가 적어요. 그리고 최근에 고정금리 비율 높이는 이 작업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커요. 그래서 이거가 미미한 거예요. 스트레스 DSR은 영향이 없는 거죠. 아예 이 효과가 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상급지는 이미 튀어갔고요. 중급지나 하급지도 신축 중심으로 튀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구축들, 뭐 대형들, 하급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 거래는 8월 달까지는 쭉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금 불은 붙어 있죠. 집값은 계속 올라가 있고 지금 전화기에 불 나고 이제 권역별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이제 오히려 휩쓸고 간 데는 좀 조용해지고 있고 아닌 지역은 불이 붙는 이런 확산 현상이거든요. 자,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한 게 전세가 지금 말도 못해요. 아까 상급지 지금 한번 튀고 쉰다고 했죠. 가격 이제 더 덤비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지. 근데 전세가가 이제 튀네. 전세가가 뭐 반포를 예로 들면은 14억, 15억이었던 게 지금 17억, 18억이에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과연 8월 이후에는 어떤 모양이 그려질지. 이때는 세입자 나오고 신규 물량 나오는데 애초에 물량이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나와봤자 크게 매물을 늘리지 못해요. 어차피 한 명 나왔고 하나의 물량 나온 거잖아요. 시장 구조를 바꾸진 못한다고. 예,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대세적으로 물건이 부족하니까 가격을 양껏 띄우죠. 내릴 리가 없지.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전세가가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중급지,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갭매수 자체가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영등포나 뭐 동작구나 송파나 이런 쪽에 전세 끼고 사놓는 그런 행위들. 예, 그런 지역들은 뭐 7, 8억 정도면 충분히 좋은 집 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매수를 나서는 수요자들이 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 2달 연기에 대한 시장 효과 어떻게 나타날지 예상을 해봤고요. 한동안은 이 부동산 집값 확산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전세는 더 뜨겁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발걸음을 조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저희가 강의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소액으로 이 상급지, 서울의 상급지 1억에서 2억 정도로 투자하는 재개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신청하시려면 하단에 댓글 링크 누르시면 강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02-6733-3333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신청이나 강의 어떻게 오는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